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의 DJ 당금에 말하는 감자 구미입니다. 리액션이 굉장히 소극적이신데 오늘 좀 새로운 조합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가늠이 되셨을런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라온, 쿠쿠, 꼬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새로운 열정걸 라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최보람, 한국인은 밥심이죠. 쿠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똑순이 꼬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음일 기준으로 지금 날씨가 선선해졌다가 살짝 다시 더워지긴 했는데 다음 주부터 되게 추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근황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먼저 쿠쿠님 가을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네, 요즘 굉장히 해도 빨리 지고 일교차가 크잖아요. 이런 환절기 하면 저한테는 이제 알러지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콧물약하고 알러지약과 매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약발이 굉장히 잘 들어가지고 굉장히 졸려요. 너무 졸려서 이전보다 많이 졸고 잠도 더 잘 자는 듯한 장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몽롱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계시는 네. 근황을 빨리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가을이니까 제가 가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선선해져서 많이 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놀이공원에 갔다 왔는데 헐 재밌겠다. 근데 어제 진짜 약간 시원했거든요, 밤에는. 근데 밤에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감기 안 걸렸어요? 그 정도로 춥진 않긴 했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또 다시 놀이공원을 가고 싶은데 체력이 조금 그래서 아마 내년 가을도 놀이공원을 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실에 갔나요? 용인에 갔나요? 이번엔 과천에 갔습니다. 새로운 곳을 갔군요. 헐 재밌었겠다. 나도 가고 싶다. 바쁘신 라온님. 저는 요즘 가을을 맞아서 옷 쇼핑에 빠져가지고 네, 제가 옷을 정말 좋아해서 얼마 전에 잠실로도 한번 쇼핑을 갔다 오고 또 온라인으로도 쇼핑을 많이 해서 요즘 계속 집 앞에 쌓여가는 택배 상자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시켰었나? 이러고 있다가 또 과제로 피폐해진 저의 정신을 이렇게나마 달래고 있습니다. 약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느낌으로 맞죠. 오늘도 아주 블랙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입고 오셨거든요. 벨트까지 하고. 네, 저는 막 입고 왔는데요. 장난이고 저는 작은 아씨들에 빠져가지고 환승연애도 열심히 보고 있지만 작은 아씨들에 빠져서 엄청 열심히 보고 있고 지금 토요일인데 저번 주 엔딩이 미쳤거든요. 8화 엔딩이 김고은님의 연기가 장난이 아니어서 오늘 꼭 본방을 보는 걸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근황까지 들어봤으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온 싱크대학교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싱싱 불어라 싱싱 싱크대 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 대학교. 아니 김사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저 지금 인터넷 쇼핑하고 있는데요. 아까 내가 하라고 맡겼던 업무는? 대리님 책상에 결제 서류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지금 부장님도 일하시는데 김사원이 인터넷 쇼핑을 하면 어떡해? 오늘 할 일은 다 끝나서 지금 6시라 저는 이제 퇴근해보겠습니다. 아니 김사원! 네. 아주 귀여웠는데요. 쿠쿠와 꼬꼬의 열연을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우리 라온이가 또 드라마 덕후인데 옆에서 상황극 연기를 아주 흥미롭게 관전했어요. 어떻게 이제 쿠쿠와 꼬꼬 연기 케미에 별점을 준다면 몇 점을 줄 건가요?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전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꼬꼬가 표정 연기가 아주 실감나요.
그래서 한 5점 만점에 한 4.9점? 오, 네. 굉장히 높군요. 데뷔해야겠다. 0.1점은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뺐습니다. 센스가 있네요. 대본을 다음부터는 꼭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벌 서겠습니다. 손 들고 계세요. 네, 또 장난을 이렇게 쳐봤고요. 인트로 상황극은 MZ세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조용한 퇴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조용한 퇴사는 진짜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일은 충실히 하지만 조직 내 평가나 경쟁에 연연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초과 근무 등은 거부한다는 심리적 퇴사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동년배인데 24살인 엔지니어 자이어드 칸이 틱톡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해서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Z세대인 저희가 생각하는 조용한 퇴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20대에게 일과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네, 다들 차분하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둘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너스 더 받는 열정인의 삶 대 월급만 받고 회사에서 시간만 보내다 오는 월급 루팡의 삶. 한번 골라보실까요? 일단 저는 이 문장에서 끌리는 거 보너스입니다. 그렇죠. 뭐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인정받으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보너스가 있다면 조금 맞아. 더 열심히 더 일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 고르겠습니다. 열정 한 표 나왔고요. 저는 비슷한데 달라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솔직히 저는 보너스라는 게 없었다면 무조건 후자였을 것 같거든요. 열심히 일 하나 안 하나 보상이 같다면 그러고 싶은 열정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시간만 보내다 오면 너무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자존감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평범하게 회사에만 있다고 오고도 싶고 너무 어려워서 저는 여기에 전자, 후자 둘 다 싫어요 등등 이렇게 있길래 그러면 저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쪽으로 가려고요. 저는 매일매일 열정을 불태울 자신이 1도 없고 매일매일 가만히 앉아있을 자신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도 포기. 중도 포기. 아니 꼬꼬가 대본 쓸 때 둘 중 하나만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웃음 해놓고 예시에는 둘 다 싫어요. 맞아요. 있길래 그러면 되는 건가? 되게 융통성이 있는 대본이었다. 라온이는 뭘 고를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일한 만큼 보너스를 더 받는 열정 있는 삶을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격 자체가 제 하루 시간을 모두 알차게 좀 꽉꽉 채워서 보내야 좀 안심이 되는 성격이에요. 이게 꼭 일이랑 공부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는 딱 일만 하고 놀 때는 딱 놀아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뭔가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전자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보너스를 또 받잖아요. 경제적인 또 저에게 이게 들어오니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역시 열정걸. 그니까 역시 니 값을 하는. 저도 전자인데 저는 전제가 있는 게 좀 좋아하는 일이면 보너스 받고 열심히 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금 공통적인 게 성취의 보상이 좀 따라주면은 열심히 일할 맛이 난다, 이런 결론을 짓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밸런스 게임이었지만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일과 직장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20대에게는 자아 실현, 성취감의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렵고 헷갈린 질문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일을 한 첫 번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해도 돈을 벌 수 없다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두고서 남은 일생 동안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돈과 두 번째 이유인 자아 실현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때까지 뭐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렇죠, 그렇죠. 뭐 사회인이 된 후에도 뭐 하는 일을 바꾸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우선순위는 돈을 번다.
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혹시 저는 사실 한 가지를 못 골랐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으로는 좀 한정 지을 수 없고 두 가지 이유가 다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일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떨어질 것 같고 자아 실현을 이제 목적으로만 일을 하다 보면 또 후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개인마다 각각의 직업 선택의 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의 경우에는 좀 돈 65, 자아 실현 35 네,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수치로 또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그럼 꼬꼬는 어떻게 돼요? 저는 좀 쿠쿠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막 그러잖아요. 조용한 백수. 조용한 백수래. 많은 백수. 조용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나오면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라온이처럼 뭔가 자아 실현도 있어야 진짜 그쵸. 그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이거 할 맛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쿠쿠랑 꼬꼬는 돈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둔 거고 라온이는 자아 실현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둔 거죠? 아니죠. 65가 65 돈이었어요? 돈이었잖아요. 물론 셋다 돈이 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전 오. 자아 실현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고를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고릅니까? 맞아요. 솔직히 돈 많은 백수가 돼도 저는 슬플 것 같거든요. 아닌가? 제가 너무 순수한 생각인가요? 왜냐면 하는 일 없이 먹고 자고만 한다? 근데 돈은 있고 행복은 하겠지만 내가 뭘 위해 사는지는 사실 모르겠는 느낌?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 그럼 내 삶에 뭐 내가 개발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슬플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래도 아직 젊은이답게 자아 실현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걸로 이렇게 1대3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질문을 통과를 했는데 여러분 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지금 희망하는 직업이나 직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라온이는 어떤 이유로 선택하게 됐나요? 저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몇 년간 교사가 진로였는데 앞에서 말한 이제 돈과 자아 실현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좀 진로를 바꾸게 됐어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교사라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사는 한 과목을 정말 몇 년간, 몇십 년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제 생각에 직업생활 말미에 가서는 조금 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동시에 좀 적어도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방송 쪽은 조금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어울려요. 방송 쪽도.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분야를 여쭤봐도 제가 드라마 덕후라 네, 정말 좋아해서 드라마 제작사 쪽을 네,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다. 사실 저희 동아리가 방송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방송 쪽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공교롭게도 다 방송 관련된 직무를 희망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혹시 꼬꼬가 이어받아 주실 수 있는지. 저도 비슷한데 저도 원래는 국어국문학과인데 제가 지금 그쵸. 국어를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 교사에 대한 꿈도 있었어요. 교직을 이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방송작가를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저도 비슷하게 재미가 조금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송작가를 하면 일주일마다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꾸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청률로 보장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온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방송 작가라는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직업 자체도 너무 힘든 환경이고 맞아요. 좀 힘든 환경에 비해서는 많은 돈을 받지는 못한다고 들어서 사실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과정이죠. 환경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오래 일하려면. 혹시 쿠쿠는 저도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저는 원래 쭉 어른이 되기 전에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일의 직업으로 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도 다 미디어 관련 과에만 썼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에 왔어요. 와서 원래 드라마 연출에 관심이 있었어서 그쪽으로 나가볼까 했는데 대학에 와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이제 겪잖아요. 수업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물론 실제 영상 산업에서 하는 일과는 정도가 많이 다르겠지만 뿌듯하고 재밌긴 한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거니까 사실 모든 일이 그렇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땐 학기 중이어서 전 학기 중에는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학교가 있는 지역에 살긴 사는데요. 영상을 위해서는 쉬는 날에 불규칙하게 촬영을 해야 하고 후 작업을 해야 했어서 그 일 때문에 집에 가지 못했던 적들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분명 고등학생 때에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결과물을 내야 하는 경험들은 있었는데 그때보다 이 대학교에 와서 더 힘들었던 이유는 물론 일의 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약간 저를 품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가족과 함께하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 여러 바람을 적절하게 섞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저는 아마 안정적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한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 좋은 예시였던 것 같은 게 같은 일을 했지만 환경이 달랐던 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현명하게 본인한테 더 맞는 직업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 물론 이유가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아직 자아 실현이 좀 더 큰 이유고 그래서 저는 방송업계를 똑같이 희망하고 있고요. 아마 시사 쪽 PD를 지망하고 있는데 아직 업계를 사실 제대로 겪어본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도 인턴 같은 걸 몇 번 해봤는데 첫 번째 인턴은 마케팅 인턴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직무가 PD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던 거죠, 주제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는 그 회사가 너무 좋아서 갔던 거라 회사의 가치에 공감하면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대신 돈 조금 받았고요. 인턴이고 학생 인턴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 회사의 가치에는 되게 공감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누가 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가 인턴이었어도 그런 것 같긴 한데 회사의 가치보다도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두 번째 일을 했던 게 좀 짧게 일을 했었는데 똑같이 방송업계였고 근데 주제가 예능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낼 때 한계가 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도 아니었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의견 내기도 좀 그랬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결국 해야 되는구나 해서 세 번째 인턴을 해서 뭔가 확실히 깨달은 것 같은데 직종도 나름대로 언론계여서 비슷했고 그리고 나름 관심 분야였어요. 근데 돈은 역시 적었지만 그래도 나름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저는 회사보다도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 가치관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역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용한 퇴사가 미국에서 유행하기 전에 워라밸이나 저녁이 있는 삶 등의 비슷한 트렌드가 이미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용한 퇴사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저녁이 있는 삶 등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는 시간에도 나를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워라밸이나 저녁이 있는 삶은 일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내 삶도 챙기자라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을까라는 그런 번아웃을 많이 겪은 것 같거든요. 20대가. 그러면서 뭔가 그냥 이럴 바엔 나를 챙기자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조용한 퇴사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퇴사라는 단어가 되게 센 말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아예 이 회사에서 나오겠다라는 의미인데 그걸 이제 조용하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이 회사를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힘든 상황에서 비롯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번아웃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내 직업을 이제 어디에서 분리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과 삶의 분리가 워라밸이랑 저녁이 있는 삶이라면 일과 나의 분리가 조용한 퇴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하는 태도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느낌? 뭐 업무에 내 시간뿐만 아니라 나를 갈아넣지 않겠다는 결의가 느껴져가지고 완벽을 추구하거나 경쟁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워라밸엔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워라밸에서 일에 대한 적극성을 더 잃은 개념이 조용한 퇴사인 것 같아요. 워라밸이나 저녁이 있는 삶은 퇴근 이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나 일들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생산성을 더 높이자는 의도와 결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용한 퇴사는 퇴근 이후는 당연히 직장을 신경 쓰지 않고 회사 안에서도 딱 정해진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서는 적극성과 열정을 상대적으로 잃은 개념인 것 같아요. 생산성이랑 그건 생각을 못했던 거라서 신기하네요. 근데 저도 앞에 말하신 분들이랑 다 생각이 비슷하긴 한데 저도 조용한 퇴사랑 워라밸의 가장 큰 차이는 일과 자신의 삶에 두는 비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워라밸은 일과 삶에 있어서 비중을 1대1로 좀 균형 있게 맞추자라는 뜻이라면은 조용한 퇴사는 일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을 정말 최소로 내가 해야 되는 만큼만 하고 그 외의 생활은 오직 나를 위주로 살아가자는 게 조용한 퇴사가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고 뭔가 종합해보자면 적극성을 잃었다는 게 열정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힘을 낼 힘이 없다? 다 맞아요. 소진됐다는 식으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퇴사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두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모두의 생각 모두 해. 모두의 생각 모두 해. 네, 이제까지 했던 모두의 생각 중에 가장 일자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끄러웠나요? 굉장히 현타가 오네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대본 누가 쓰신 거죠? 이 분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두의 생각 선배로서 제가 저번에 모두의 생각을 해봤는데 나오니까 꼭 해봤으면 좋겠다 궁금해가지고 언니로서 되게 추천을 잘 해줬네요. 네, 오늘의 경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모두의 생각에서는 MZ세대가 원하는 직장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조용한 퇴사가 정말 MZ세대만의 생각일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일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끔은 번아웃이 올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인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조용한 퇴사라는 개념이 유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생각, 공감 대 비공감 토크에서는 DJ가 질문을 던지면 패널분들이 질문에 대해 공감하는지 비공감하는지 이유와 함께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총 3가지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존의 모두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라온님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모두의 생각은 이전 싱크대와 달리 저희와 같은 대학생이 아닌 저희 부모님 세대의 공감, 비공감 토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이야기 중간중간 부모님의 생각을 덧붙여 소개하면 됩니다. 네, 아주 깔끔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의 생각을 덧붙여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모두의 생각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다양한 생각을 가진 20대지만 MZ세대뿐만 아니라 X세대, 베이비붐 세대 등 모두가 각자의 젊은 시절에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는 과정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조용한 퇴사가 지금 MZ세대만의 생각인지 패널분들은 요즘 젊은이인 MZ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간절함이 없어서 조용한 퇴사를 결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감한다. 손. 어머. 없네요. 오, 그럼 다 비공감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은 갈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절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는 진짜 이 일을 해서 인정받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20대들이 지쳐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아 이제 지쳐서 뭔가 더는 못하겠다. 이 일을 할 때 나 그냥 나 챙기고 할래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강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절함이 없다라는 말에는 사실 공감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가 지금 번아웃을 많이 겪게 된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퇴사 받은 만큼만 일한다라는 개념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완전 비공감,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에는 완전 비공감. 오히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소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대외 활동이라든지 맞아. 아니면 이전에 인턴 생활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제 주변에도 대외 활동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까지 막 대외 활동을 했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사실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회사를 가게 되는 건데 회사를 갔을 때 이미 너무 열심히 살았어서 힘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깔끔한 설명이었는데 라온이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공감하지 않는데요. 저는 일단 애초에 요즘 들어 계속 MZ세대라고 뭐만 하면 통칭해서 일반화시키잖아요. 여기서부터 공감하지 않는데 그저 그냥 같은 세대에 태어난 것뿐이고 그 안에 사람들마다 각각 생각이 다 다른 건데 그거를 다 일반화해서 MZ세대는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일반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모두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라는 생각을 조금 간절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꼬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력해서 그 위치까지 왔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두 했는데 그 이상 어떤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건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인식 자체가 바뀐 거지 세대론으로 묶기는 좀 비약이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저희한테 좀 상처가 되는 말이죠. 맞아요. 항상 막 요즘 젊은이들 맞아. 이런 얘기 많잖아요. 약간 연령에서 끝날 문제를 세대로 가져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언니가 간절함이 없다기보다 이게 약간 당연한 거다. 그리고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월급쟁이한테 솔직히 당연한 건데 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냐라고 좀 화를 냈었고 그리고 요새 주식이나 코인처럼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랑 돈을 버는 것을 분리하는 느낌? 회사뿐만이 아니라 돈 벌 방법이 좀 많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건 아닌데 다른 돈 벌 방법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좀 박탈감을 느껴서 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언니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쿠쿠는 부모님 생각을 가져왔잖아요. 먼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감하지 않는데 사실 요즘 세대가 간절함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기보다 이런 생각을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전 세대도 분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월급 받은 만큼 일하자는 생각은 이전 세대 분들 중 몇몇의 말처럼 먹고 사는 일에 더 간절했던 이전 시대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자신과 자기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시대였던 그때가 더 직업적인 목적과 성공보다는 월급 같은 급여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보다 더 높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더 월급 받은 만큼 일하자는 생각이 컸을 것 같은데 그때는 자기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무리에 어떻게 더 잘 녹아들지 이런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식의 교육과 문화를 가진 시대였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교육과 사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의 장도 넓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본 조용한 퇴사라는 개념도 톡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쵸? SNS를 통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더 퍼진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보다는 표현의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만큼만 일하자는 건 늘 네. 있었는데
자기 표현의 수단이 좀 많아졌을 뿐이다라는 말인 거죠. 네. 근데 공감하는 게 블라인드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약간 다 같이 푸념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에타 같은 거겠죠. 그런 데서 뭐 인턴 월급 너무 짜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저도 궁금해서 사실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아빠가 회사에 충성할 필요가 없고 월급쟁이한테 진짜 당연한 말이다라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부모님이라고 다 받은 만큼 일하자? 그거 다 애기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저희 어머니 생각을 말씀 안 드려가지고 한 줄 알았어요. 비슷하긴 해요. 제 생각하고 그쵸? 비슷하긴 한데 엄마도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MZ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절실이라는 개념이 통했을 때는 60, 70년대 약간 가정보다는 회사가 우선시 되던 시대지 않았나.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필요했을 때 일을 했던 직장인들에게나 적용됐던 개념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시대의 직업 윤리를 요즘 세대에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때의 경제 상황과 현재 경제 상황은 아주 다른데 그때처럼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추가수당이나 휴일의 근무수당 등 근무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관련 법제들도 근로자에게 맞춰가지고 개선되어지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퇴근해서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 또 주 4일제가 되려고 한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는 이런 말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닐까.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약간 직장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요즘 세대들이 더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곤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자기 생각과 표현을 하라고 배워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순종과 복종이 아랫사람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던 기성세대의 관리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빨리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건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점을 서서히 융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서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보듬어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군요. 네. 이걸 통해서. 이거를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저는 네. 카톡으로 보내줄 줄 알았어요. 전화로 했나요? 전화로 해가지고 제가 거의 필기를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공감이 됐던 게 옛날에는 회사가 성장하기 더 쉬운 환경이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회사의 성장도 조금 더디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개인이 성장하기도 사실 힘든, 승진하기도 힘들고 꼬꼬가 말한 대로 엄청 경험을 쌓아서 왔는데 성장할 기회가 좀 없으니까 힘이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관되는 건 아니고요. 조용한 퇴사 트렌드가 보여주는 게 MZ세대가 자신의 개인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는 점인데요. 패널분들은 퇴근 후 개인 시간에 SNS를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 발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일단 공감하시는 분부터 손을 들어볼까요? 저예요. 저도요. 저도. 3대1이다. 라온이가 비공감하는 거여서 일단 비공감 의견부터 들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님 생각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부터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좋아요. 쿠쿠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집에 왔는데 단톡에서 계속 일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주제로 연락이 끝날 때까지 계속 쉬거나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카톡 알림 울렸을 때 뭘까? 뭔 일일까? 막 하고 심장 철렁 안 해도 되고 또 저희 엄마도 같이 여행 갔을 때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운전하는데 계속 전화 받고 옆자리 동생이 대신 카톡 쳐주고 그랬어가지고 대신 연락 보내주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달을 못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에서처럼 SNS를 통한 업무 지시만 금지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게 급하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전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정도로 급한 일이었을 때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전화도 하는 사람이 고민 엄청 많이 하고 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연락해도 되는 건가? 내가 처리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또 직장 어른들은 아니려나요? 너무 자주 하시려나? 근데 전화가 좀 더 어렵긴 하죠. 카톡은 쉬우니까.
그럼 꼬꼬는 혹시 왜 공감하시는지? 저는 일단 퇴근을 했잖아요. 퇴근을 했는데 업무를 지시를 받는다? 아,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힘들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방금 쿠쿠가 말한 것처럼 충분히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닐 때 사실 SNS로 맞아요. 연락을 하는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카톡은 잘 안 볼 때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나서 내 시간이 온전히 중요한 사람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는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업무 지시를. 그러면 또 그걸 만약에 밤 11시에 발견을 했다. 그럼 그때 또 쳐가지고 막 일해가지고 보내야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고려를 해봤을 때는 그런 업무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카톡으로나 말을 할 정도면. 근데 전화로 하는 거면 당연히 그렇게 중대한 거라면 물론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짜잘한 것들? 이거 왜 안 했니? 이런 맞아요. 것들. 당장 내일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오타 수정 좀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일 아침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굳이 퇴근 후에 SNS를 통해서 지시를 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약간 알바하시면 공감할 수도 있는데 업무 외에 남기는 톡은 약간 탓하는 내용이 많아요. 뭐 설거지 하셨을까요? 이런 식의 확인 메시지가 주로 많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안에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공감하는 의견도 물론 있겠죠? 이유가? 라온이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비공감에 손을 들었는데 물론 저도 퇴근 후에 이제 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또 개인 시간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에는 정말 공감을 하는데 이거를 굳이 법으로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비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개인 시간은 이제 휴식을 위한 시간이고 업무 지시를 받으면 업무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긴 하지만 법으로까지 제정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셨어요. 왜냐하면 회사 일에서 조금 중대한 사안이 좀 발생할 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너무 개인 시간을 좀 중시하는 쪽으로 사회가 좀 흘러가게 되면은 오히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이거 나 보내면 안 되나? 약간 너무 이렇게 거리두는 더 좀 삭막한 사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셔서 비공감을 했습니다. 주로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인간관계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부모님이랑 라온이가 말씀해주신 거는 이 문화 자체가 정착되어야 하지 법제화까지 될 건 아니다라고 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비공감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MZ세대는 회사에 입사하면 경험을 제공받고 싶고 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패널 분들은 회사의 업무가 회사가 아닌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에 공감을 다들 하시나요? 저는 일단 공감이긴 합니다. 저도 공감이요. 저도 공감일걸요? 약간 확신이 안 서는 라온이는 60% 공감? 오늘 애매했다. 중도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라온이가 궁금한데 저는 일단 60% 공감인 이유가 저는 제 성장을 되게 좀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통해 나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그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긴 한데 사실 나만 성장을 하고 회사는 더디가 흘러가면 이게 진정한 성장이 맞는 걸까라는 좀 생각도 들 것 같아서 60%로 뒀습니다. 약간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 먹으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저희 아빠는 아무래도 전공 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실무를 통해 배우는 게 되게 많으셨대요. 그래서 당연히 월급을 받으니까 회사가 잘 돼야 되고 회사가 잘 되는 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 언니가 이거 듣다가 이직하면 되는 거 아니냐. 회사가 망하면 이직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런 태도를 일을 한다면 다음 회사가 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는.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아빠 입장이고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실무를 통해 얻는 게 많고 이직을 하더라도 커리어 점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가 잘 되면 저한테도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게 저와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쿠쿠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약간 확신을 못했는데. 아니, 저는 질문을 잘못 읽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회사가 아닌을 빼고 읽었네요. 그래서 나는 되게 왜 당연한 거를 물어보지 했던 게 성장할 수 있지? 성장할 수 할 수 있지. 있지 이랬는데 제가 회사가 아닌을 빼고 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의견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회사가 아니다. 회사랑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생각을 더 해볼게요. 어렵네요. 고민의 과정 중에 있는 건가요? 네,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꼬꼬 언니 먼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랑 저희 엄마는 생각이 비슷했어요. 근데 방금 구미 언니분 의견이랑 우리 언니, 친언니. 구미 언니 아니고 구미 구미 언니. 언니분. 구미 언니의 언니.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되게 비슷했는데 회사에서 하는 업무도 결국에는 너의 인생에서 그냥 일부일 뿐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회사에서 얻는 성취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크게 봤을 때는 그게 하나의 인생이고 그런데 그거를 굳이 너가 신경을 써야 될까라는 말을 했었어요. 혼난 거 아니죠? 되게 개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도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회사가 발전을 하면 정말 좋지만 회사는 발전하는데 나에 대한 뭔가 인정을 못 받고 그러면 사실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냥 더 일을 할 용기도 없어지고 더 하고 싶은 욕구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의 업무가 회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동기부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회사보다는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춰야 더 일할 맛도 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 말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사실 회사에 다니는 것도 내 인생을 위한 거고 내 삶을 위한 건데 굳이 내가 이 프로젝트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회사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조금 우울해하는 것도 전혀 아니다. 네, 맞아요.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되게 약간 어른의 말씀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말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엄마랑 오히려 더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일들이 진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 인생에서 그냥 나를 만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더 넓은 시야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연할 필요 없다. 어차피 내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우와 이랬어요.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저도 살짝 잘못 이해하고 말한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됐나요? 조금 됐어요. 저는 약간 꼬꼬 언니의 엄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내가 잘못 이해했던 거랑 결이 약간 얼추 맞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제가 적어온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방향으로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이제 회사 업무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넓게 왔었거든요. 물론 회사가 아닌을 빼고 보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또 회사가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만 성장했다면 일단은 된 거 아닌가요? 내 인생이 내 일단 인생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까 언니 말한 것 중에 그게 되게 공감이 됐던 게 회사가 성공하는데 난 성공하지 못해. 그건 조금 그게 더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회사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가 성장하는데 자신이 성장을 못한다면 아마 잘리게 되겠죠? 안 돼. 왜냐면 성과 중심 회사라면 맞아요. 성과 내지 못하면 잘리니까. 그렇죠. 갑자기 너무 우울해졌네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회사의 업무가 회사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게 결국엔 승진 말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셨어요. 회사 안에서 승진을 하려면 너 자신이 성장을 해야지. 회사를 맞아. 성장시킨다고 해서 너가 승진을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왕 약간 이런 느낌이긴 많이 했는데 배우는 시간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신이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개인의 성장이 더 중요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동기부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개인이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조용한 퇴사를 결심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할 의욕을 못 느끼는 거.
그래서 이게 MZ 세대의 트렌드다. 그리고 약간 요즘 애들 약간 이렇게 일반화되는 게 되게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무작정 열심히 일을 해라, 너의 일을 사랑해라, 회사를 사랑해라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흐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맞는 조직 문화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숙제 아닐까.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총체적으로 조용한 퇴사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까지 맞춰봤는데요. 오늘의 모두의 생각은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금이들이 생각하는 조용한 퇴사와 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까지 함께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요. 이제 긴장이 풀리는데. 갑자기 헤드뱅잉을 하시. 에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금이들이 원하는 직장의 모습과 직장 속 내 모습은 무엇인지 한 번씩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저 먼저 얘기해 보자면 그냥 뭐 간단하게 제가 원하는 직장의 모습은 일과 휴식의 구분이 명확한 직장. 제가 원하는 직장 속 제 모습은 주어진 일을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해내고 믿음과 인정을 받는 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받는 다. 네, 나 아니야 받는 나. 받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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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띄어쓰기에 K-pop 같았어요. 맞춰가지고. 저도 간결한데 자발적이고 건강한 몰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와 거기에 맞춰서 과몰입할 수 있는 나. 라임 이거 맞춰왔는데 어때? 잘 아시겠죠? 준비해왔는데. 나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 다음에 이어가 주실 분 있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직장의 모습은 저를 성장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또 경제적으로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직장 속 제 모습은 그 직장 안에서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는 나. 만족스러워. 센스가 아주 네. 있네요. 바쁘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나. 이렇게 그러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꼬꾸는 어떤 나가 되고 싶죠? 완전 간결해요. 저는 네. 인정해줄 줄 아는 회사, 음. 그리고 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인정이 중요하죠. 네, 그냥 내가 조금씩만 일한다고 그리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물론 힘들겠지만 인정할 줄 알고 인정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과 몰입, 피드백, 성취, 성장, 돈이 함께하는 녹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나나나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 오늘은 바쁘고 바쁜 현대사회의 직장에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직장인분들! 화이팅! 네, 벌써 녹음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요즘 미래랑 좀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이번 녹음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이제 패널분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가치관 등을 알아볼 수 있어 너무 좋았고 특히 너무 멋있는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녹음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생각해볼 시간도 꽤 필요했고요. 그래서 녹음하면서도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싱크대 녹음의 매력이 아닐까요? 준비해온 멘트인데 네, 그래서 오랜만에 싱크대 녹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이번 시즌에 이제 고디바 싱크대 한 번씩 녹음했으니까 다음엔 문화살롱에서 배워요. 오, 포부까지 이렇게 스포를 날려주셨는데 꼬꼬는 어땠나요? 저는 이번에 대본을 쓰면서 네. 사실 조용한 퇴사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고 이거에 관련해서 기사들이랑 기사는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사실 약간 몰랐던 개념이라서 알고 맞아요. 싶었던 것도 있었고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는 어떨까? 나는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좋았던 주제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부모님 세대 분들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지 맞아요. 않다고 맞아. 느꼈던 것 같아요. 얘기해보면 얘기할수록 어쨌든 중요한 건 결국 나. 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그런 녹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저는 MZ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 한 가지로 생각하지 말아주셔라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일과 삶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신 거기에 맞는 조직 문화가 좀 갖춰져야 한다는 게 저의 의견일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버릇없다라던가 간절하지 않다라는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맞아요.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직업이 없는 상태여서 직업이 없진 않죠. 대학생인데 일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녹음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피상적인 얘기만 할까 봐 그래도 부모님 분들이 되게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전 너무 들으면서 좋았고 아쉬웠던 점은 제가 너무 오늘 말을 절었다는 거 제 얼굴이 지금 너무 빨개져가지고 저도요. 술을 한잔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어려웠나 봐요. 다들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말하는 게 보였어요. 정말 너무 긴장이 됐는데 이제야 풀렸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달콤 쌉싸름한 고디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바쁜 직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주어진 업무가 끝난 이후에 나를 위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모두가 바쁜 현대사회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보람찰 모든 분들의 직장 생활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DJ의 구미, 패널의 라온 쿠쿠 꼬꼬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근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